안녕하세요. 파리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위해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희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 사이토 히토리님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고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즐거움에서 시작되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행복하면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나비스쿨 출판사 도서입니다. 우선 작가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사이토 히토리님은 성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본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개인 납세액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부자이지만 언론에도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괴짜 부자라고 합니다. 특히 중졸 출신의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학벌과 스펙이 없던 10명의 제자까지도 모두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검증된 성공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책 속에서 그는 고생과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과 긍정의 파동으로 성공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성공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책의 어느 곳을 봐도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구체적인 부자 비법이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에 꼭 가져야 할 정신적인 기본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한 진동수와 파동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과 성공에 이르게 하는 저자만의 독특한 파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제가 이야기마다 챕터 구분을 해놓았으니까 들으시다가 편안하게 관심 가는 챕터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가져보실까요?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하는 법.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난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불행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랍니다. 난 완벽해.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이 덩치를 불리지요.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소나무나 삼나무처럼 계속 자라납니다.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비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비뚤어진 근성이 자라나지요. 따라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도 길러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난 정말 행복해. 내 몸 하나 누일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비록 지금 한 칸짜리 방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아. 그에 비하면 난 정말 행복한 거야. 진심으로 말이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당신은 금세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나무로, 가축으로,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생각에 남이 지닌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세 가난한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순식간에 덩치를 불리지요. 그런 생각 대신 풍요로움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힘들지 않아.
신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물려받거나 출세를 하곤 하지요. 그럴 때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 되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영혼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반에서 꼴등을 도맡아 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새 집을 마련했다고요. 정말 잘 되었어.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줄 만큼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 친구가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다 인덕이 있어서지. 그 순간 비아냥거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곧바로 성장하지요. 때론 도무지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아올 돈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짓는다면 분명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건 말도 못하게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원래 그 사람에게 갈 재산이었어. 정말 잘 되었어. 신은 분명 여러분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채간 재산은 당신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간 것뿐입니다. 신은 항상 공평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걸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줄 요약, 생각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이 준 선물.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런 뒤 목표를 정해 행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애초부터 시작해서는 안 돼. 내 능력으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야. 그만하면 잘 지내면서 왜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힘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찰력도 공기저항도 모두 이런 반대되는 힘에 해당되지요.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에 공기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공기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높여 그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사실 비행기는 공기저항이 있기에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공기저항이 두려워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땅에 추락하고 말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의 반대와 험담은 비행기가 마주하는 공기저항과 같은 것인데도 스스로 속도를 늦춰서 결국 날아오르지 못하고 맙니다. 앞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내려 할 때 숙명처럼 주변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어주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자신을 겨냥한 험담을 성장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유지하며 전설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마츠다 세이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마츠다 세이코는 결혼과 이혼, 잇따라 터지는 스캔들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요. 마츠다 세이코는 대단한 인기만큼이나 질투와 시기의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에너지로 바꾸어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난다면 기죽지 말고 계속 속도를 높이세요. 머지않아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군이지요. 나의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발전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저항은 아주 강해서 그것들 앞에서 움츠러들면 나를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라도 잘 사용하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유용한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나를 가로막는 질투와 마주친다면 무서워하지도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세 줄 요약.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아군입니다. 인생에서 받는 저항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늘로 훌쩍 날아오르세요. 말미잘과 다랑어의 행복. 참 묘한 일입니다. 성적이 나쁜 사람은 좀처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들여다봐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질 텐데 말이지요.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일하면 돈 걱정을 덜 텐데 웬일인지 여기저기 돈 쓸 생각만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을 쓸 생각을 하면 좋으려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성적이 나쁜 사람과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점투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요.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하든 되는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부자도 되고 싶어. 입으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간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말미잘과 다랑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말미잘은 처음부터 말미잘로 태어납니다. 당연히 다랑어는 다랑어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다랑어는 시속 60km 이하로 헤엄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다랑어에게 말미잘처럼 천천히 헤엄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에 이르는 것 외에 다른 결과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랑어로 태어난 건 행복하고 말미잘로 태어난 건 불행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미잘은 말미잘대로 행복하고 다랑어는 다랑어대로 행복합니다. 그저 행복의 모습이 다른 것뿐이지요. 불행은 오히려 이 모습을 억지로 바꾸게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미잘에게 다랑어처럼 빨리 헤엄치라고 하니까 불행하고 다랑어에게 말미잘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말미잘은 바위에 몸을 붙이고 물결에 흔들리면서 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다랑어는 열심히 헤엄치면서 바다 곳곳을 누비는 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시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말미잘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거라. 다음에는 다랑어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은 사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각자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 산에 가서 바다가 좋다고 말하고 바다에 가서 산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나름의 장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의 책상 앞에 앉아서 언제나 창밖으로 다른 회사를 바라보지요. 이 회사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만족을 느낄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때 그만두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걸. 당신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회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좋아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회사에 공헌도 많이 하고 좋아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회사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당신은 그만둘 용기조차 없다면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싫은데도 계속 다니는 것만큼 본인에게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싫어하면서도 계속 다니는 사람만큼 골치 아픈 존재도 없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다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회사 역시 이 사람이 그곳에 어울리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지요. 신이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도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나쁘지는 않았어.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신이 주신 기회에 매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세 줄 요약. 말미잘은 물결에 흔들리면서 한자리에 머무릅니다. 다랑어는 열심히 헤엄치며 바다를 누비고 다니지요.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는 사람이 유리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한 번 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 생을 보내는 사람은 다음 생을 만나도 역시나 주어진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한 번 육체를 잃었다가 힘들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살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면 패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어째서 신은 이처럼 수많은 패자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은 절대로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한없이 주기만 하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패자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요? 바로 이길 수 있는 힌트를 승자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패자는 승자에게 배움으로써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누구에게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승자와 패자,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울 기회가 많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런 이들은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이 세상에서 모두 해결하고 다음 생에서 더 훌륭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한 번 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테니까요. 세 줄 요약. 우리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는 사람에겐 더 크게 발전할 기회가 주어지지요. 이것 또한 신의 선물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만드는 데 드는 돈보다 싸게 파는 떨이 상품입니다. 둘째,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파는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셋째, 제대로 이익을 붙여서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데도 다들 사고 싶어하는 상품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라도 뻔히 알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이익을 붙여도 모두 사고 싶어하는 그런 상품이지요.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방도 많은데 사람들은 왜 몇백만 원이나 하는 명품 핸드백에 눈을 돌릴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소비 패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돈을 써야 할 때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가속과 정지 버튼이 반대로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에는 돈 쓰는 걸 주저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느라 바쁩니다. 한 가지 예로 의료비를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의료비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이며 난리가 납니다. 개인이 내야 할 의료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돈이 아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료비를 아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의류 앞에서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정작 필요한 소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돈을 쓰지요. 소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속 버튼과 정지 버튼이 거꾸로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보다는 마음의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채워주는 제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비싸고 품질이 대단히 높은 상품, 비싸지는 않지만 자주 품절되어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상품, 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상식에 벗어나는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상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디어가 넘치는 상품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머리에 매다는 제품인데 얼굴을 가리는 앞쪽 부분에 글씨를 쓸 자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졸고 있는 중, 시청역에서 하차 예정.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리에 앉아서 이 제품을 머리에 매달고 있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깨워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제품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졸다가 내릴 곳을 지나치지 않아서 좋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은 자리가 언제 비게 될지 예상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제품이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기꺼이 사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재미있어도 막상 자신이 그걸 머리에 매달 생각을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제품을 기꺼이 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제품은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어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일단은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전용 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물론 고양이나 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성분이 동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 전용 샴푸를 만든다고 해서 고양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물론 고양이가 쓸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걸 정작 구매하는 건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위한 샴푸를 만들 때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지혜를 짜내어
상식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도 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아니,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째째하게 굴면 쓰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짜내면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 지혜는 별로 필요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면 10억 원으로 금세 20억 원을 벌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업이란 언제나 쫄딱 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별 손해를 보지 않지만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지혜를 짜낸 사람은 30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혜를 짜내지 못한 사람은 10억 원을 들고 있어도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하지요. 이는 매우 간단한 이치입니다. 덧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지혜를 짜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지혜를 짜내지 못한다면 땀이라도 짜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곳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이 벌이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는 소극적이 됩니다. 물론 그 회사들도 과거의 작은 규모였을 때에는 직원들의 열정과 모험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덩치가 커지면 모험심은 쪼그라들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안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지혜를 짜내서 상식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대기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저 지혜를 짜내고 땀을 흘리며 즐겁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참, 이것 한 가지는 꼭 말해두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소규모라도 직원을 채용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지혜를 짜낼 생각은 고사하고 땀조차 흘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맥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장 쫓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공의 에너지가 몰려듭니다. 세 줄 요약. 사람들은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고양이 샴푸를 구매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메달 2개를 따려면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돈과 행복이지요. 돈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행복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요.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단거리 달리기와 높이뛰기는 엄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 우승하더라도 금메달을 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성공도 이와 같지요. 똑같은 성공이지만 돈과 행복이라는 종목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삶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면 되니까요. 삶의 모습은 제각각이라 성공의 어느 종목에서 기록을 세우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게 중요한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는 뒤로 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둘 다 중간 정도로 성장시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정반대쪽에 놓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것은 숭고한 성공으로 여기고 경제적인 풍요를 획득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여기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어느 쪽을 선택할지 굳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숭고한 성공이라고 여기는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요. 그런데 나는 정신적인 성공인 행복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풍요로워지는 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10,000원짜리 한 장이 행복입니다. 성공의 두 가지 종목을 굳이 나누어 성취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상대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일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정적이라고 칭찬하지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때론 휴일에 회사에 나가야 할 때도 있지요.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버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만 열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일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직원을 원하지 않지요.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뜻을 보일 때 무조건 가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굴레를 씌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볼 때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즐겁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내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회사도 즐겁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이런 말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순조롭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남다르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까요. 물론 이 말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요. 돈과 행복을 동시에 손에 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여길 때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모두 내 것이 됩니다.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지요.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집니다. 세 줄 요약.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를 둘 다 누리려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반드시 입버릇으로 여기도록 하세요. 잠잘 때 비로소 지혜가 솟아난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사람들은 다들 괴로워합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만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의 중심에는 전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우주의 중심은 수많은 지혜가 응축된 슈퍼컴퓨터의 본체와 같습니다. 나 홀로 답을 찾느라 끙끙대지 말고 그냥 문제만 입력하세요. 컴퓨터가 저절로 정답을 도출해 줄 테니까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관해 말을 한 뒤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 저편에서 당신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지요.
아침에 일어난 뒤 이를 실행하기만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는 이것이 자신이 지혜로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갑자기 온천이 솟아올랐다고 합시다. 와, 우리 마을에 없던 온천이 새로 생겼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사실 그 마을 아래에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처럼 원래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지혜는 몰래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떠올렸을 뿐이지요. 땅을 파서 온천이 나온 것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또한 당신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말이 힌트가 되었을 뿐입니다. 지혜란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을 갖고 있으며 언제든 이것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다른 학생들과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경쟁 관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힘을 모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100점 답안을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경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좋은 답을 찾아내도록 격려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힘을 합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답니다. 이 사람에겐 가르쳐줘도 저 사람에겐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이 사람한테 배워야지 저 사람에겐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속 좁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다른 이의 지혜도 활용할 수 있을 때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해서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찾아냈을 뿐이지요. 없던 전기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전기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하여 사용할 뿐이지요. 그러니 혼자서 100점을 맞겠다고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힘을 합해 100점을 맞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특기가 없고 한 가지가 특출난 사람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잘하는 일이 오히려 돋보이는 법이니까요. 형태가 다소 뒤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눈이 내릴 때 결정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요. 조금씩 달라도 소복소복 쌓이면 온통 새하얀 눈세상이 펼쳐집니다. 무척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지요. 세 줄 요약. 지혜란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을 갖고 있지요. 당신에겐 이것을 꽃피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지닌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져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기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절로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언제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전혀 힘들지 않아.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내가 지금 마주보는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인연으로 힘들게 만난 겁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마주친 것이니까요. 그러니 가족, 연인, 친구,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하다 보면 표정과 말투가 어느새 바뀝니다. 당신에게서 풍요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지요.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지녔든 그것을 풍요로운 파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불평만 해대며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내뿜는 풍요의 파동에 스스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나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을 떠나갑니다. 풍요의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느새 비슷한 파동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오지요. 그러면 당신은 더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 줄 요약.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기지요.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면 저절로 가난해진답니다. 운 좋은 사람을 알아채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거래처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을 고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얼굴, 발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 사람, 땅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 머리는 하늘에 해당합니다. 얼굴은 사람에게 해당하고 발은 땅을 가리키지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이 세 가지를 살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을 금세할 수 있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 하늘의 보살핌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세상의 보살핌이, 신발이 깔끔한 사람은 조상의 보살핌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정치가나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업가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깔끔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에겐 출세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눈여겨 살피세요. 상대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지,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지닌 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도는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신발이 깨끗한가를 보아야 그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얼굴, 신발 이 세 가지에 언제나 광채가 깃들도록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곧 좋은 운이 당신에게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세 줄 요약. 머리, 얼굴, 발을 보면 상대의 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운도 빛날 수 있도록 이 세 곳을 항상 신경 쓰세요.